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란, 미국, 베네수엘라 이런 이야기를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아주 부정선거 수사 이야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무르는 펄싱어, 베네수엘라 공격 배후 흡혈기, 조지아 부정선거 그리고 선거 연방화 가능한가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토마스 매시 의원, 제 기준에는 진정한 이제 미국 중심주의자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리고 미국 행정부가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된다. 외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이것은 결국 미국의 역량을 해외로 분산시키고 미국을 지배하는 금권 세력들의 배만 불려준다. 그리고 그 대가를 미국 국민들이 치르게 된다. 자, 이런 주의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토마스 매시 의원을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앱슈타인 파일 관련된 겁니다. 토마스 매시 의원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무조건 다 공개를 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를 막고 있는 입장이죠. 자, 그리고 랜폴 상원의원과 함께 이제 토마스 매시 그리고 이제 머저리 테일러 그린 이런 사람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 내용 대부분이 인신공격이죠. 토마스 매시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재혼을 했는데 이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제 헐뜯고 있습니다. 이거 참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리고 랜폴 상원의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맹공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이 개인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반대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이제 외부적인 압력이 있습니다. 즉, 매시 의원, 랜폴 의원, 머저리 테일러 그린 이런 사람들을 축출을 하려고 하는 거대 세력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자, 이제 가자지구나 이런 아젠다에 반대하는 집단들, 미국을 지배하는 그쪽 집단이죠. 그쪽 나라 집단들, 이슬리 집단들. 자, 이 토마스 매시 의원 뒤에 자, 이 펄싱어는 토마스 매시 의원을 축출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기금까지 마련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관련돼서 펄싱어를 빠뜨릴 수가 없죠. 방송 중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언젠가 한번 다루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데이빗 밀러 교수가 잘 정리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가자지구 관련돼서 중동적 이런 거 전문가입니다. 이스라엘을 비판해왔던 인물인데, 펄싱어에 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펄싱어라는 인물에 대한 비판이자 동시에 트럼프에 대한 비판입니다. 트럼프를 실질적으로 이 주무르는 조종하는 자가 아닌가. 펄싱어, 미국에서 거대한 이 엘리엇 펀드입니다. 엘리엇 펀드를 지휘하고 있는 인물이죠. 자, 카라카스에서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납치했다. 트럼프는 이제 2016년부터 이 마두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네오콘 세력도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이득이 미국이 없습니다. 유가가 내리는 게 좋은가 오르는가 좋은가,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름값이 오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쿠바를 이제 품을 것인가 버릴 것인가, 미국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버리는 것이 미국에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쿠바에 대한 제재를 하면은 쿠바가 주변 지역에 석유를 캐거나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만에 있는 석유는 다 미국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쿠바를 품게 되면은 이제 쿠바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또 석유나 이런 데도 뛰어들게 될 겁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이것은 좀 말이 많습니다만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채산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나라는 사실은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델시 로드리게스가 딜을 하면서 미국은 경제 제재를 완화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투자를 늘리고, 또 이제 델시 측은 미국의 지분을 확대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근본적으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도움이 됩니다. 미국과의 협력만이 이 베네수엘라 경제를 제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것은 이제 브릭스 관련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아쉬움을 표명하는데, 지리적으로 일단 거리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중국과 베네수엘라. 이 중국의 진짜 관심사는 사실은 베네수엘라 남쪽입니다. 이 브라질이나 페루 이쪽에, 특히 이 브라질이죠. 브라질은 주축국입니다. 이들과 교류를 하면서 이제 자원을 획득을 하고 이런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전략적으로 해왔습니다. 진짜 근원적인 투자는 하지 않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가까워진다, 이것은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 교체를 무리하게 시도한다, 이때는 또 이제 이 볼리바르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이제 조용히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펄싱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베네수엘라를 처벌한 유대인 우월주의자. 자, 밑에 보겠습니다. 펄싱어는
1977년에 이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설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987년 이제 이 블랙먼데이죠. 주식시장 폭락 이후에 행동주의 그리고 부실 채권 투자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IMF 때 한국에도 이제 많이 들어와서 돈벌이에 뭐 이제 집중했죠. 그리고 폴 싱어는 특히 이제 남미, 중남미에서 악명이 높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페루 같은 국가의 부실 국채를 헐값에 사들인 뒤 소송을 통해서 전액을 상환을 이제 압박하는 그런 벌처 펀드를 개척했습니다. 그냥 뭐 약탈 펀드죠. 약탈 펀드. 폴 싱어는 탐욕스러운 헤지 펀드이자 동시에 공화당 민 이스라엘 단체 이제 주요 기부자입니다. 제3세계 정부를 전복하고 그리고 시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그리고 이제 큰 이익을 취하는 거죠. 싱어는 특히 이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산업 역량과 이제 민생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내에서도 기꺼이 그런 일을 벌입니다. 이 터커 카슨은 싱어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죽어가는 국가의 사채를 뜯어먹고 미국 내 쇠락해가는 경제 제조업의 사채를 뜯어먹는 것. 바로 이것이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 짓이다. 왜 미국은 이런 일을 허용을 하는가? 간단히 말하면 폴 싱어는 우리 정치에 이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돈을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단체가 있습니다. 공화당원들의 이제 잔치에 이 CPAC에 이제 수백만 달러를 기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워싱턴에서 뭐 락스타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이시 이런 관련된 아젠다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죠. 이슬람을 약화시키려는 시도. 미국 내에서 이제 무슬림들이 쓰는 앱이 있다고 합니다. 뭐 살람스라고 하는데 자, 이것과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 이제 앱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이제 인수를 하는 거죠. 살람스가 뭐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이제 정보를 획득을 할 겁니다. 여기 가입한 가입자들 주로 이제 대부분이 무슬림일 겁니다. 아랍에서 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자, 이 데이터가 어디로 넘어갈 것인가? 자, 그런데 살람스에서 이제 가입한 사람들 여기는 미국 시민권자도 있을 겁니다. 이들의 정보가 제3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자마자 베네수엘라 공격 계획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에스퍼 국방장관을 닥달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시트코를 빼앗습니다. 시트코 미국에 있는 이제 정유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앗고 완전히 이제 헐값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엉망진 파산 직전으로 몰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어트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제 폴 싱어에 넘기게 되는데 이때 법원이 임명한 법정 관리인 로버트 핑커스입니다. 시트코 모기업 이 PDB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을 헐값에 이제 72억 달러에 이 폴 싱어에 넘기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핑커스는 이제 자신을 자랑스러운 시오니스트라고 부르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입니다. 미국의 벤구리온 대학, 벤구리온은 이제 이 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이죠. 막 이런 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핑커스는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 APEC입니다. 이사의 이사. 자, 그리고 델러웨이 이제 주이시 연맹 회장 쭉 나옵니다. 뭐 그리고 싱어 재단은 맨하탄 연구소. 자, 이제 미국의 주요 네오콘들 중동 지역에서 시오니즘 아젠다에 적극적으로 부역하는 뭐 이 공격적인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 이스라엘 탄생재단,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재단. 이런 데 이제 거액을 기부하고 그리고 에이펙에도 기부하고 IDF 친구들 이런 단체에도 기부를 하는 거죠. 자, 각종 단체에 기부를 하고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DAF는 기부자와 최종 수혜자 사이의 연결고리를 불투명하게 만든다. 일종의 다크머니를 위장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런 사람에게 베네수엘라 국가자산 시트코를 빼앗아서 이렇게 이제 헐값에 넘긴 겁니다. 50% 이상을 이제 이 베네수엘라 정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즘 기프트 펀드 뭐 쭉 나옵니다. 제가 참 뭐 기가 차서 다 이제 언급하기도 힘듭니다. 이 주이시 이제 국가안보연구소, 뭐 이스라엘 프로젝트 중동 미디어 연구소, 그리고 무슬림 혐오를 조장하는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 자, 이게 뭐 쭉 나옵니다. 이런데 이제 다 기부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폴 싱어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트코를 빼앗아서 주는 것,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싱어의 정치 기부, 뭐 오픈 시크릿에 따르면은 2023년, 2024년 자, 이제 친시오니즘 캠페인의 거의 기부, 트럼프에 대한 기부, 조지 W 부시 대통령, 그리고 루디 줄리아니, 마르코 루비오 역시 이제 폴 싱어여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토마스 메시 의원을 축출하려는 이제 마가 켄터키에 $100만 기부했다.
자,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직접 나서서 이 토마스 메시어의 배우자까지 헐뜯고 이렇게 이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폴 싱어는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팍스 유데이카를 만들려고 하는 도구다. 틀림없다. 자, 이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터커 카슨은 과거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바로 이 폴 싱어가 미국의 이제 주요 IT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웃소싱 하도록 이제 이스라엘로 아웃소싱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강한 압박을 했죠. 이것은 미국 내 잡 숫자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테크 산업 이 제조업도 일부분 옮겨가게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터커 카슨은 폴 싱어가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고 미국 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것을 허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2019년에 이제 폭스에서 쫓겨나기 전에 터커 카슨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 싱어와 이제 아르헨티나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이 미국이 이제 2018년입니다. 아르헨티나에 터무니없는 대출, 물론 IMF를 통해서 해줍니다. 거의 한 570억 불,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2016년에 폴 싱어와 딜을 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엘리엇 펀드는 2001년도 아르헨티나가 이제 디폴트 났죠. 이때 아르헨티나 국채를 헐값에 사들입니다. 엄청나게 싸게 디스카운트된 금액으로 이렇게 사들이죠. 그런데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원금을 다 내라. 자, 이제 100이면은 예를 들면 한 10원에 5원에 샀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채권을 들고 가서 아르헨티나 보고 100원 다 갚아내라. 이렇게 이제 소송을 한 겁니다. 2016년에 이 아르헨티나 마크리 정부는 결국 이제 엘리엇과 합의를 마칩니다. 그리고 다 갚아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폴 싱어의 엘리엇은 이제 채권 매입가 대비 수천 퍼센트 이제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5조 7천억 당시 환율입니다. 지금 한 7조 정도 되죠. 이 정도로 이제 받아냅니다. 자, 그런데 이제 570억 불 지금 돈으로 한 70조 정도 됩니다. 폴 싱어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외에도 숨겨진 여러 이제 채권 투자들이 있습니다. IMF를 통해서 미국이 이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폴 싱어 이런 사람들에게 배를 불려준 거죠. 미국 돈을 빌려서 이들 미국의 해치펀드들의 배를 불려준 겁니다. 이것이 이 내용이죠. 누가 허용을 했습니까?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죠. 당시 이 트럼프가 IMF에 압박을 해서 570억 불을 대출해 줄 때 미국 내에서 엄청난 비판을 했습니다. 이 570억 불 정도가 필요한 상황은 아르헨티나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거액이 흘러가고 또 그리고 일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변제에 이용되고 그리고 상당 포션은 다시 이제 마이애미 쪽으로 흘러옵니다.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자주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엄청난 캐피탈 아웃플로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분명히 이제 아르헨티나 정부는 캐피탈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자본 통제를 해야 되죠. 바깥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제 흑막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제 빚더미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제 2018년에 500억 달러 이것이 이제 갈 때 그때 기사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파산했죠. 다시 또 이제 지금 440억 불 대출 연장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00억 불 지금 추가로 대출해줬습니다. 이것은 올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르헨티나를 빚더미에 빠뜨리고 미국은 이제 엄청난 프로핏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익을 미국 국민들이 취한다. 조금 이제 좀 야비하지만은 미국 국민들이 부자가 되면 좋죠. 그런데 이 이익의 대부분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폴 싱어 같은 인물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이 미국을 지배하는 세력들의 배를 불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2018년, 2022년, 2024년 아르헨티나와 있었던 딜입니다. 이 돌이켜보면은 결국 이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거액을 대출해주고 이런 게 이제 아르헨티나로 흘러가고 엘리엇은 이제 빚을 갚는 데 사용되고 수천 퍼센트의 이익을 얻는 거죠.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 그리고 미국과 이제 베네수엘라 이제 딜. 그런데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이 대규모의 석유 관련된 투자를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역시 미국도 두들겨 보니까 결국 미국도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재산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교류를 하게 되면 일정 이제 경제성이 있는 유전들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좀 유지 보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될 건데 이 표면적으로는 쉐브론의 앞에 있습니다만 쉐브론은 쉐브론과 시트코 이 두 개로 구성된 일종의 이제 컨소시엄으로 보면 됩니다. 자, 결국은
시트코가 원래 이제 베네수엘라선 이 중질유를 정유를 하는 그 공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2개 정도 있는데, 자, 이 텍사스에 있습니다. 결국 이 시트코의 비즈니스가 커지게 될 겁니다. 누가 이익을 볼까요? 당연히 폴싱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관련돼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베네수엘라를 공격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 작년 5월입니다. 털시 게버드를 이제 DNI를 보냅니다. 푸에르토리코 보내가지고, 야, 그 마두로 그놈이 미국 대선에 개입해서 뭐 해킹을 하고 조작하고 이런 증거라도 좀 찾아봐. 이 조지아주나 아리조나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2020년 대선을 이 마두로 베네수엘라가 조작을 했다 뭐 이런 헛소리 지금 패칠건이나 이런 애들 떠들고 있는데 그다 다 부정이 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털시 게버드를 보내서 혹시 최근에 있는지 이렇게 조사를 해서 뒤져봐라고 했습니다. 털시 게버드가 작년 5월입니다. 푸에르토리코 와서 혹시 마두로 그놈이 말이야 선거에 해킹을 하고 이랬냐. 뒤져보니까 없었다.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털시 게버드의 이제 ODNI죠. 이 국가정보국 사무실입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수사 요원들이 다 뒤졌는데 얼티미트를 최종적으로 이 베네수엘라와 푸에르토리코는 연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난 겁니다. 조지아주나 아리조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2020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 분명히 해외 세력이 배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이 아닙니다. 2020년 부정선거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뭐 이 패트릭번이나 이런 애들인데 이것은 사실은 이 베네수엘라 군사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알렉스 존슨 이런 애들이 이 마가 진영을 끌어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마가 진영은 미국의 외세 개입, 쓸데없이 전쟁을 하고 이런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다시 이제 먹여 살린다 이런 것도 미국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의 개입을 하니까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흘렸는데 이미 베네수엘라 관련된 문제는 이 털시 게버드 차원에서 다 끝난 문제입니다. 과거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조지아주 관련돼서 선거 장비를 지금 이제 FBI가 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배경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 이것은 부정선거가 명확합니다. 특히 주요 6개 경합지요. 그런데 당시 이제 이 선관위를 장악한 세력들 이건 뭐 공화당, 민주당, 공이 그렇습니다. 이 증거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증거가 보관된 지역은 조지아와 아리조나입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죠. 특히 이 조지아 같은 경우는 2024년에 부정선거의 증거를 거의 다 발견을 했습니다. 이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 일부 발견을 했는데 방해 작업을 해서 은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자료는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주법원이 보관을 이제 명령을 했죠.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거 자료를 이제 원래 있던 오리지널 증거죠. 이것을 가져와서 공개를 하고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려고 2024년에 이제 조지아주 새롭게 만들어진 선관위원회죠. 자, 여기서 소환장을 보냅니다. 주정부에. 그런데 주정부는 딱 이제 입을 씻고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합니다. 1월이죠. 그리고 이제 한 9개월이 지나서 10월에. 자, 이제 선거 자료를 보내주지 않으니까 이제 조지아주 이제 선거 커미티는 다시 이제 연방법무부에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이제 연방법무부 장관이 동시에 이제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죠. 자, 여기서 어떻게 영장을 받았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FBI가 영장을 받아내서 이 조지아주에 들이닥쳐서 선거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이 조지아주의 선관이 새롭게 구성된 이제 소송을 하려고 하는 이쪽에 주지 않고 그냥 이제 연방정부가 가져갔죠. 그래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담겨진 내용은 이미 이 커미티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제해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포렌식 이런 것도 사실은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져가서 뭐 특별할 게 나올 게 있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연방정부가 이것을 연방선거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전례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선거는 주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헌법에 딱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개입을 할 수 없고, 물론 이제 연방선거와 관련돼서 뭐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정치자금, 선거자금 이쪽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거 프로세스 이 부정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지금까지 직접 개입해서 부정을 수사하고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약간 관례적인 것도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일단 이번에 가져갔습니다. 물론 연방정부가 이제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는 뭐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지아 커미티가 밝힌 내용들 이게 사실은 이제 부정의 실체죠. 그리고
2020년 부정선거의 주범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에이콘, CTCL, 그리고 주 정부의, 그리고 각 주에 이제 선거를 지휘하는 주무장관들. 자, 그리고 배후에 뭐 주커버그라든가 이런 빅테크들, 그리고 리버럴 펀드들, 뭐 포드 재단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외 세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방정부가 개입했을 때 일단 주에서 벌어진 부정선거는 이것은 주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연방정부가 개입하는데 지금 명분으로 꺼내든 것은 뭐 해외 세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외 세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해외 세력이 아닙니다. 이 해외 세력은 영국, 캐나다, EU에 있는 국가들, 독일 이런 나라들입니다. 여기 이제 세르비아의 개발팀이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정보가 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것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과 동시에 트럼프가 이제 이 선거를 연방정부가 해야 된다. 주정부는 단순히 에이전트에 불과하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선거의 연방화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시도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 선거는 주에서 끝나게 됩니다. 미국은 연방국가고 주의 독립적인 권한을 인정을 했던 거죠. 부정선거든 제대로 했던 이것은 주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주 주민들이. 그런데 이것을 연방화한다. 저는 본질적으로 여기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여기는 뭐 부정선거가 거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냥 아무나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도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선거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뜯어 고치지 않는 한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을 지금의 이제 연방국가, 주정부의 권한이 큰 연방국가에서 보다 이제 중앙 집중화된 국가로 바꾸지 않는 한, 국가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것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이제 미국의 정치인들이 많이 없습니다.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의회가 나서야 됩니다. 법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미국 각주에 가면은 그 주를 지배하고 있는 가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미국이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가장 부패한 나라입니다. 가면은 민주주의 이것은 뭐 개풀 뜯는 소리죠. 몇 개의 가문이 그 지역을 그물처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경찰서장 어디에 조그마한 자리까지 이제 완전히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데 혼자 독식은 할 수 없죠. 그래서 몇 개의 가문이 모입니다. 캘리포니아 가면은 뭐 몇 개의 패밀리, 뭐 게티 패밀리부터 한 7개 패밀리, 그리고 이제 또 주이시는 따로 이제 거대 세력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짝짝꿍하는 거죠. 뉴욕도 그렇고 뭐 텍사스 부시 패밀리 또 몇 개 패밀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들 패밀리가 각 주를 기반으로 이제 성주처럼 그렇게 있는 겁니다. 웃기죠? 봉건적인 속성이 상당히 강한 나라가 사실은 미국입니다. 이 연방국가라고 하지만 일종의 봉건 이 연방국가 뭐 이렇게 불러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패밀리는 그만큼 그 주에 지분을 들고 있고, 자, 이것은 곧 이제 그들의 권력이라는 거죠. 자, 이 권력을 연방 대통령이 빼앗아서 연방화하겠다.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각 지역에 있는 토호들이 용납을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진짜 이 연방정부가 이제 선거를 다 관리하겠다 이렇게 나선다면은 탄핵을 시도할 겁니다. 공화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이것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조지아 선거 관련돼서 뭐 무엇을 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 관련돼서도 초기에 2000년대 초에 사보타지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디가우징이죠. 뭐 구멍을 뚫고 뭐 하드디스크에 구멍을 뚫고 그다음에 심지어 뭐 염산을 기계에 뿌려대고 이런 미친 짓거리까지 하면서 증거를 은폐했던 곳이 바로 조지아주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진짜 의심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 국가들입니다. 자, 이 2020년에 자 이제 부정선거 증거가 나오고 이때 트럼프는 내가 이겼다. 그래서 이것은 뭐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참 주장할 때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 그때 이 영국의 이제 당시 이제 보리스 존스죠. 총알같이 바이든에게 축하전을 했습니다. 즉 바이든 당선을 공식적으로 영국 정부가 인정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이제 마크롱이 전화하고 메르켈이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도 당연히 트루도도 전화를 했죠. 2020년 미국 대선에 외세가 개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외세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도 중국도 아닙니다. 바로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서버, 그리고 이탈리아 위성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올 건지 이것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이 길어져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란은 내일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